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차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와 표현, 그 다음에 단계별 순차 다이어그램 사용. 여기서는 순차 다이어그램이 무엇을 하는 거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UML을 이해한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순차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위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 요소는 객체 나와 있죠. 구성 객체, 메시지, 회귀 메시지, 셀프 메시지라고 하죠. 제어블록, 답신 메시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순차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간적 개념,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을 중심으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보면,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서로 시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거를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은 이게 오브젝트라고 해요. 객체.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인데 이게 내려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퀀스는 여러분들 제가 학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밥을 먹고 가방을 들고 버스나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거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듣고, 또는 중간중간에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또 리포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잠을 잔다.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객체 사이의 기능, 순서는 뭐예요? 시간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객체라고 하면, 이 객체 1과 객체 2,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 사이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2를 보냈는데 메시지 2에 대한 자동으로 답신이 간다. 자동으로. 이게 답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신 메시지는 이전 호출의 반환, 리턴이에요. 리턴. 반환을 기다리는 객체에 반환되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화기를 들었을 때 뚜뚜뚜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뚜 소리가 나잖아요. 이 뚜 소리가 난다는 소리는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뚜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전화기를 들었을 때 답신 메시지가 나한테 온 거죠. 그 다음에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나한테 답신 메시지는 따르릉 따르릉 하고 벨이 울리는, 상대방한테 울리는 소리나, 또는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오죠. 이 바로 어떤 에크를 줬을 때 바로 나한테 오는 거, 이거를 답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답신 메시지는 이게 점선으로 이런 화살표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는 회귀 메시지라고 했죠. 셀프 메시지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 이거를 회귀 메시지다 그래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구성 요소는 객체, 메시지,
회귀 메시지 제어블록. 제어블록은 제어문을 위한 루프다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반복이 된다. 요게 그럼 여기가 루프가 되는 거예요. 루프가 루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중에 내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브레이크가 간다. 브레이크. 그래서 우리가 C하나 그 프로그램 짤 때, 자바나 짤 때 루프를 돌다가 어떤 브레이크 만나면 빠져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제어 블록을 사용을 해요. 제어문을 위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것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요. 개념은 구성 요소와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랙션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서로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이게 뭐냐면 뭘 상호작용이냐. 이 순차 다이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통신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동적 측면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레셔널 로즈나 투게더 같은 툴을 이용하면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거를 다시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변환돼서 볼 수가 있어요. 변환돼서 순차 다이어그램과 통신 다이어그램을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볼 수가 있고,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그럼 내가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 두 다이어그램은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객체들 사이에 통신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 제가 따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무엇이냐? 객체들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을 보려면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흐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보려면 통신 다이어그램이 적절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차 다이어그램 보면 그죠? 메시지 1이 있고 메시지 2가 있고 메시지 3가 있죠. 요게 요 화살표가 요 화살표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메시지 2가 되고, 세 번째가 메시지 3가 되죠. 요게 밑에가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게 시간을 뜻해요. 타임. 그래서 요게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이렇게 순서대로 그 메시지가 보내져요. 요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오브젝트 1, 2, 3에 대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시간의 흐름으로 보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이거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요걸 그리면 자동으로 요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1, 미리 한번 보면 1, 2, 3인데 메시지 1이 객체 1과 2가 메시지 1으로 이동하고, 메시지 오브젝트 2에서는 메시지 2와 메시지 3가 가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일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이.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지워버렸어. 여러분들 만약에 툴에서 지워버리면 야가 1이 돼요. 자동으로. 2가 1로 바뀌어요. 3이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뀌죠. 얘는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왜? 이게 먼저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어떤 메시지를 넣었다. 그럼 야가 2가 되고 야가 3이 돼요. 순서가 왜냐? 요 밑에 요 선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런데 통신 다이어그램은 물론 표시를 1, 2, 3으로 했지만, 이 오브젝트 1과 2는 메시지 1을 2가 받는 거죠. 메시지를 받고, 오브젝트 2와 오브젝트 3는 메시지 2와 메시지 3가
상호작 서로 그 메시지 2에서 메시지 3로 메시지 아니다 오브젝트 2가 오브젝트 3로 메시지 2와 메시지 3를 보내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는 시간의 흐름, 통신 다이어그램은 데이터의 흐름을 볼 때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객체 시퀀스 다이어그램 맨 위에 위치하면서 이게 객체죠. 오브젝트.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배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 왜냐면 순서가 잘못되면 메시지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오브젝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라이프라인. 요 점선 있죠? 점선. 요걸 생명선이라고 해요. 점선. 요거를 생명선이다. 그래서 객체에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점선을 생명선이다. 활성화, 액티베이션. 이게 활성화예요. 이 박스가 활성화라고. 작은 사각형. 이 박스가 이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 또는 이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을 뜻해요. 이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사각형을 활성화하다 그래요. 그래서 객체가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실행 시간 요소를 나타낸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객체에 대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의 객체, 생명선, 활성화 요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메시지 한번 볼까요? 메시지는 생명선에서 다른 객체의 생명선으로 이동하는 것. 호출 송신 객체가 수신 객체로 보내는 오퍼레이션 실행. 송신 객체가 수신 객체로 보내는 메시지로 거의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동기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호출 메시지. 답신 메시지는 답신 아까 했죠 리턴. 호출 메시지와 화살표 모양이 같은 점선 형태다. 그래서 답신은 이렇게 나타내고 호출은 이렇게 나타내고 호출과 그다음에 답신 메시지 차이점을 그림을 잘 알아두세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다. 똑같죠? 머리가 호출과 답신이 똑같다. 비동기 송신객체가 보내 송신객체가 보내 수신객체의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거나 오퍼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송신을 기다리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동기 우리가 어싱크로너스라고 하죠.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의 반대말은 뭐예요? 동기 싱크로너스. 동기는 뭐고 비동기가 뭐냐? 여기가 그 송신객체가 기다리지 않음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제가 이제 물어보면 동기가 뭐냐? 이건 싱크로너스. 동기를 알면 비동기를 이해하기 쉬워요. 동기를 알면. 여러분 싱크로나이즈라는 스포츠 있죠. 싱크로나이즈가 뭐예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물속 수영장에서 서로 맞추면서 동기죠. 동기를 맞추면서 그 체조를 하잖아요. 그게 싱크로너스라고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동기는 뭐냐? 여러분 남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학생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전기 군대에서 무전기 쓰죠. 그럼 내가 무전기를 보내요. 여기는 이상 없다. 오버라는 말을 꼭 쓰죠. 오버. 우리나라 말로는 오버라고 써요. 이상 없다. 오버.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고 끝. 여기는 이상 없습니다. 끝. 그때 얘가 말을 해요. 중간에 말을 하면 메시지가 상쇄돼요. 그래서 무전기를 나타낼 때는 동기를 맞춰야 돼요. 오버라는 말을 들어야 보내주는 거고. 비동기, 핸드폰. 그쪽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나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비동기 메시지.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이런 오버라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말을 해도 데이터가 간다.
그래서 비동기 메시지는 동기라는 이 무전기를 말하고 비동기는 핸드폰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아 동기가 뭐고 비동기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에서 시간은 수직 방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나타냅니다. 요게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객체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을 보면 오브젝트 1이라는 객체와 오브젝트 2라는 객체가 있고 그럼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이 메시지 1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여기가 시간이 가장 빠르게 제일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 메시지 2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시지 3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걸 생명선이라고 하죠. 요 점선을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박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화되었다 그러죠. 이 박스의 크기는 이 기능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박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하고 이러한 박스가 있겠죠. 그럼 큰 거는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한다는 걸 의미하고 조그만 거는 작게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1이 오브젝트 1에서 오브젝트 2로 메시지 1이 가면 그럼 얼마 동안 수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메시지 2가 오브젝트 1으로 가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수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셀프 메시지라고 그랬죠. 셀프 자기가 자신에 있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거. 메서드를 호출해서 메시지 3를 가지고 점검을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다이어그램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순서대로 간다. 만일에 여러분 여기 다이어그램 보면은 메시지 1, 2, 3 돼 있죠? 이게 순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일에 다이어그램에서 요 메시지 2를 지우잖아요? 지우면 요 3이 바로 2로 바뀌어요. 3이 2로. 그리고 메시지 1, 메시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를 사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시간에 따라서 메시지 순서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했던 것이 있어요. 대여는 액터는 사용자고 고객이 비디오를 선택하면 선택된 비디오 코드를 등록하고 대여한다. 고객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벤트 흐름을 봅시다. 요 이벤트 흐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요 이벤트 흐름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접속한다. 물론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접속하게 되겠죠. 그럼 비디오 시작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화면을 보여준다. 비디오 대여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시스템은 비디오 코드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비디오 레이블에 붙어있는 코드를 입력한다. 코드를 입력, 요즘 깨비 책방 가면 책 빌리면 거기 바코드 붙어있잖아요. 그걸로 딱 읽히면 코드가 입력이 되죠. 시스템은 회원 정보가 유효한지 유효성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접속했으니까 회원이 맞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연체된 금액이 있는지, 연체됐으면 대여를 못 하잖아요. 연체됐으면 연체비를 내고 연체료를 내고 그것이 끝나면 끝난다는 소리는 유효성이 확인이 되면 대여 목록에
고객 정보와 비디오 코드를 등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비기능적 선택 흐름이에요. 선택 흐름. 유효하지 비디오 코드. 코드가 안 읽혔어. 잘못 읽혔어. 그러면은 잘못된 값을 시스템은 입력된 비디오 코드가 잘못된 값임을 알려준다. 잘 익혀야 되는데 잘못 익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음식 살 때 바코드를 익히잖아요. 잘못 익혔을 때는 다시 무슨 띡띡 소리가 나면서 다시 알려주죠. 그래서 사용자는 비디오 코드를 다시 입력한다. 또는 연체 상태인 경우, 고객이 연체 상태인 경우, 연체 날짜와 연체된 비디오 코드를 알려준다. 그래서 사용자가 연체금과 비디오 반납을 등록하고 유효성 확인을 다시 시도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 단계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사용자 있죠? 액터가 바로 사용자가 되겠죠. 오브젝트. 그 다음에 요 비디오샵 DB, 비디오샵 GUI 인터페이스도 되겠고, 시스템에 접속한다. 여기서는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죠. 그렇지? 다음에 화면을 보였으니까 사용자는 대여 버튼을 누른다. 대여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코드 입력 화면을 보여줘요. 대여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죠? 시스템 접속하면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여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코드 입력 값을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이때 이제 대여할 비디오 코드를 입력한다. 이게 되잖아. 우리는 바코드로 입력 돼 있으니까 또 손으로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손으로 입력하는 건 거의 없죠. 그냥 바코드로 입력을 하죠. 이때 유효성 검사를 한다. 이 회원이 이 비디오 코드를 가져가려면, 비디오 코드를 입력해서 비디오를 대여하려면 첫 번째 A하고 B가 있죠. 비디오 코드가 유효한지, 잘못 읽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읽혔다, 읽혔으면 오케이. 두 번째, 연체 회원인 경우 시스템은 연체 날짜와 연체된 비디오 코드를 보여준다. 즉 A라는 비디오를 빌려갔는데 반납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저런 경우죠. 여러분들 깨비치판 가면 책을 빌려갈 때는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빌려가지만 갖다 줄 때는 그냥 통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깨비치판 가면은 비디오샵 이런 데 가면 이만한 통이 있어서 여기다 아무 때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넣으면은 연체된 거는 다음에 내가 빌릴 때 그 연체료를 내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연체된 날짜가 보여주니까 사용자가 연체금과 비디오 반납을 등록을 하고 유효성 확인을 다시 시도한다. 돈을 연체됐으니까 돈을 넣으면, 그러면은 돈을 넣고 결제를 하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면 카드로 결제를 했다. 시스템이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면 야가 이제 결제 정보가 끝난 거죠. 결제 연체된 게 없겠죠. 그래서 다시 유효성 검사를 비디오 코드를 쫙 입력하면 이제 OK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 정보와 비디오 코드를 대여 목록에 등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배운 거 있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배운 게 뭐 있어요? 구성 요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뭘로 해요? 루프 돌면 되죠. LOP 해가지고 루프로 해가지고 루프가 되겠죠. 반복된다, 이게 반복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루프를 써도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루프 블록 제어 블록 이거를 사용하지만 보통 한 번만 돌아가는 걸로만 보통 작업을 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이처럼 제어 블록을 사용해서 이거는 루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비디오 코드를 입력하고 유효성 검사하고 대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자가 비디오샵 빌리는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이건 구매자와 판매 직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클래스 다이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매자가 판매 직원이 제품 설명하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궁금해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까 설명할 때는 왼쪽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그죠? 판매 직원하고 구매자. 근데 이거는 왜 오른쪽에 있냐?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고객이라고 됐네. 구매자 또는 고객도 되고. 그래서 판매 직원이 구매자에게,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한다. 그죠? 1번 제품 설명. 그 다음에 구매자는 제품을 구매한다. 제품 구매. 2번이겠죠, 2번. 제품 구매.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 되고, 여기도 활성화 되고. 이렇게 그린 것이 더 좋아요. 세 개는 내가 거꾸로 됐지만, 판매 직원이 제품을, 고객한테 제품을, 또는 구매자 제품을 설명하면, 구매자는 제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저 클래스가 있고, 스마트 카드 클래스 있고, 도어락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요 세 개의 클래스인데, 이 객체에서 디지털 도어락이니까 내가 이 사용자가 직접 도어락을 문을 열 수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카드를 대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카드를 대고 문을 열고,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니까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문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문을 열 때 삐리릭 소리가 나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여기서 보면 객체가 유저, 스마트 카드, 도어락. 그때 그려보면 생명선이 쭉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유저, 스마트 카드, 도어락. 유저가 처음에 카드 프레스, 카드를 먼저 대요. 스마트 카드는 이 도어락에 send license, 이 카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 라이센스 넘버를 확인해요. 맞는지 유효성 검사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맞으면 오픈도어, 틀리면 언락. 예를 들어서 1동에 사는 사람이 2동으로 가려고 할 때 똑같은 스마트 카드지만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나오겠죠. 그죠? 요게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도어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넣을 경우, 그때는 유저가 도어락으로 바로 가죠. 시크릿 프레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라이센스 넘버를 확인을 해요. 맞나 틀리냐. 맞으면 오픈도어, 틀리면 언락. 그리고 사운드, 소리가 나겠죠. 그럼 요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겠죠? 요 둘 중에 하나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if문을 써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if문을 써, 둘 중에 하나잖아요. if문을 써서 이게 맞으면 오픈도어를 실행하고, 틀리면 언락을 실행하고, 사운드는 똑같이 나고. 여기서도 사실은 사운드가 두 개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죠? 사운드가 두 개죠. 원래 이거는 하나로 쓸 수 있어요. 하나로 쓸 수 있는데, 또 언락, 오픈도어 이것도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서 도어락에 라이센스를 입력을 해서 맞으면 오픈도어가 되고, 틀리면 언락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가, 문이 열렸습니다. 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두 번째, 직접 내가 도어락에 시크릿 번호를 누르면 요 시크릿 번호 넘버를 확인하겠죠. 유효성으로. 맞으면 오픈도어, 틀리면 언락.
그래가지고 사운드가 소리가 나겠죠.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제어블록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언락 오픈도 요거를 언락 오픈도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묶어서 하나로 맞춰도 되고, 요 5번, 4번, 5번하고 9번, 10번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if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았습니다.